밥값이라도 벌어와. 아니면 고아원이나 가든지. 이모 김말자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돌아가는 딸깍거림이 들렸다. 13살 아영이는 찬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끈을 꽉 움켜잡았지만 가방 안에는 별게 없었다. 교복 2벌과 속옷 몇 개, 그리고 엄마가 남긴 작은 목걸이 하나뿐이었다.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불안정한 불빛이 아영이의 그림자를 벽에 일그러뜨렸다. 다른 집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따뜻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영이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사실 아영이가 이모 집에 온 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장례식장에서 김말자 이모가 말했다. 얘는 내가 키우겠어. 친척이라곤 나밖에 없잖아. 그때는 정말 고마웠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으니까.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모는 점점 차가워졌고 아영이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이모부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이면 더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밥만 축내고 뭐 하는 거야?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도 결국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이다. 아영이는 힘겹게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게 발바닥을 자극했다. 12월의 마지막 밤, 한파주의보가 내린 서울의 거리는 칼바람으로 가득했다. 아파트를 벗어나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뺨이 따가웠다. 눈물이 나는 건지 바람 때문에 눈이 시린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아영이는 해진 외투깃을 바짝 세우고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하지? 거리는 이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영이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13살 여자아이가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이상했을 것이다. 발가락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었다. 신발이 낡아서 바닥이 얇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파고들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고속터미널 근처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다른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그곳만 따뜻한 노란 빛을 내고 있었다. 옥순내 김밥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다. 아영이는 김밥집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이 덜덜 떨렸다. 유리창 너머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따뜻해 보인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영이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고 손가락 끝도 감각이 없어졌다. 그래도 이곳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적어도 여기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 얘야,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아영이가 고개를 들었다. 김밥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있었다. 이옥순 할머니였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밤늦게까지 작은 김밥집을 지키는 분이었다. 이렇게 추운데 얼어 죽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영이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추위에 떨어서 입술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들어오렴.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영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자연스럽게 김밥집 안으로 이끌었다. 여긴 춥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순간 아영이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 낯선 할머니의 손길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며 바깥의 찬바람이 차단되자 김밥집 안의 따뜻한 공기가 아영이를 감쌌다. 그제야 아영이는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그렇게 차가운 겨울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김밥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포근한 온기가 아영이를 감쌌다. 바깥의 매서운 칼바람이 한순간에 차단되었다. 얼어붙었던 몸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작고 오래된 공간이었다. 테이블 4-5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낡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공간에서는 집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아영이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들에 머물렀다. 그중 하나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어린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소녀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할머니의 얼굴에도 지금보다 훨씬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저기 구석 자리에 앉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영이는 망설이며 가장 구석진 자리로 걸어갔다. 여전히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손이 꽁꽁 얼었구나. 이것 좀 봐. 할머니가 아영이의 손을 살펴보며 혀를 찼다. 아영이의 손가락 끝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감각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할머니는 아영이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비벼주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어떻게 밖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스며 있었다. 아영이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혹시 배고프지 않니?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아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아영이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이모 집에서 나온 지 벌써 반나절이 넘었고 그전에도 며칠째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옥순 할머니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소리, 냄비를 꺼내는 소리, 재료를 썰어내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 모든 것이 아영이에게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아영이는 테이블에 앉아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만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15분쯤 지났을까? 할머니가 따끈한 국물 한 그릇과 간 만든 김밥 몇 줄을 아영이 앞에 놓았다. 국물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김밥에서는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났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천천히 먹어. 아영이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는 순간이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얼어붙었던 몸 안 깊숙한 곳까지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죄송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영이는 급하게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이옥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영이 옆자리로 와서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아영이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주었다. 꾸짖지도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을 뿐이었다. 그럴 때도 있는 거란다. 괜찮아. 여기서는 울어도 돼.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아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이모에게 버림받은 절망감, 혼자라는 두려움.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할머니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아영이의 곁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등을 토닥여주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말이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달래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눈물이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야 아영이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다. 따뜻하고 짭짤하고 부드러웠다.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과 당근의 달콤함, 그리고 계란말이의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의 마음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의 정성이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한 끼. 아영이는 김밥을 씹으면서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유아영이에요. 그래, 아영아. 좋은 이름이구나. 할머니가 아영이의 이름을 불러주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정겹게 불러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아영이가 천천히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물어보셨다. 어디 갈 데는 있니? 아영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없어요. 그냥 어디든 괜찮으니까. 밖은 너무 추워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사실 아영이에게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다. 유일한 친척이었던 이모마저 자신을 쫓아냈으니 이제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옥순 할머니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결심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이 시간에 밖에 나가는 건 안 되지. 아영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아영이를 김밥집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이불과 베개가 포갠 채로 놓여 있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또 다른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여기서 자렴. 이불이 좀 오래됐지만 따뜻할 거야. 할머니가 이불을 펼쳐주시는 동안 아영이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할머니와 함께 있는 소녀의 모습이 여러 장 있었는데 아마 할머니의 손녀였던 것 같았다. 하지만 최근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아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 종일 꽁꽁 얼어있던 몸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점차 녹아내리고 있었다. 고맙긴. 푹 자거라, 아영아. 할머니가 방 불을 끄고 나가시면서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완전히 어둡지 않게, 무서워하지 않게 말이다. 아영이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얼어 죽을 뻔했던 자신이 지금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이곳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할머니가 설거지하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 소리조차 아영이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아영이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로 안전함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따뜻한 느낌이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천천히 녹여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차가운 겨울밤, 두 사람 사이에 작지만 소중한 신뢰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새벽 6시, 따뜻한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다. 좁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던 아영이는 부드러운 빛에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긴, 순간 어젯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이모에게 쫓겨나 추위에 떨던 일, 김밥집 앞에서 주저앉았던 일,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낯선 곳이 아닌 독순내 김밥집에 있다는 것을 깨닫자 아영이는 마음이 조금 놓였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틈으로 김밥을 써는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도마 위에 칼이 닿는 소리, 김을 펼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할머니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다. 그 소리들이 아영이에게는 마치 평온한 음악처럼 들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일상의 소리였기 때문이다. 아영이는 이불을 정리하고 머뭇머뭇 작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만들고 계셨다. 햇살이 비치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할머니, 일어났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영이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어젯밤과 같은 따뜻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밤에 추웠을 텐데 괜찮았어? 네, 따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영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다. 안전하다는 느낌,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끈한 미역국과 김밥 몇 줄, 노릇노릇한 계란말이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미역국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김밥은 참기름이 발라져 윤기가 흘렀다. 보기만 해도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아침상이었다. 아영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국물과 함께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미역의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바다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한 그릇에 담긴 할머니의 마음이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울지 말고. 할머니가 다정한 눈빛으로 아영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영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알아챈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아영이의 옆자리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아영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았다. 잠시 후 할머니가 조용히 물어보셨다. 아영아, 혹시 학교는 다니고 있었니? 아영이는 김밥을 씹던 입을 멈추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니다가 이모 집에서 나오고 나서부터는 못 갔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학교에 가지 못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궁금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아직 어린데 학교는 꼭 다녀야 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에 잠긴 할머니는 아영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영아, 괜찮다면 당분간 여기서 지내렴. 내가 뭐 넉넉하진 않아도 밥은 먹여줄게. 아영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요? 저 민폐가 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 소리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다는 건 서로에게 필요한 일이야. 나도 혼자 있어서 외로웠거든. 할머니의 말에서 아영이는 뭔가 깊은 의미를 느꼈다. 할머니도 혼자였구나. 자신처럼 외로웠구나. 그렇다면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할머니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대신 너도 약속 하나 해줄래? 네. 뭐든 할게요. 아영이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이분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교 꼭 다니고 시간 날 때 여기 일도 조금씩 도와줘. 그럼 되는 거야? 할머니의 요청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다. 아영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학교도 다니고 김밥집도 도울게요. 그 작은 약속은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이어주었다. 아영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생긴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아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착한 아이구나. 그럼 걱정 끝이야. 그날 아침, 아영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희망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럼 됐지? 할머니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자, 얼른 밥 다 먹고 오늘은 내가 학교 알아보는데 같이 가보자. 아영이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가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 더 환하게 김밥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먼지가 춤추는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아영이의 새로운 삶이, 그리고 할머니의 새로운 일상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테이블 위 아침상을 바라보며 아영이는 생각했다. 어제까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가족도, 미래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2005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아침이 아영이와 할머니에게는 가장 따뜻한 시작의 날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한 특별한 아침이었다. 김밥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두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벽장에서 오래된 외투 하나를 꺼내 아영이에게 건네주셨다. 이거 좀 낡았지만 그래도 따뜻하단다. 바람 막아주는 게 우선이지. 연한 보라색 외투였다. 색이 바래고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었지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났다. 아영이는 고맙게 외투를 받아 입었다. 외투를 입는 순간 아영이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옷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아영이의 외투깃을 정리해 주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둘은 나란히 작은 골목길을 걸어 나갔다. 할머니의 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고 아영이는 그 옆을 조심스럽게 따라 걸었다. 동네 곳곳에서 할머니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옥순이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이고, 저 아이는 누구예요? 할머니는 매번 손녀 학교 알아보러 가는 길이에요. 라고 대답하셨다. 그때마다 아영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로 할머니의 손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동네 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영이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다. 교무실 문 앞에서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할머니는 아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켜 주셨다. 괜찮아, 아영아.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이야. 교무실 안에서 만난 담임 선생님은 따뜻한 인상의 중년 여선생님이었다. 할머니가 아영이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동안 아영이는 선생님의 표정을 살폈다. 다행히 선생님의 눈빛에는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아영 학생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이 아영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 미소에 아영이는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을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내일부터 나와도 되나요? 아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 반 아이들도 새 친구를 만나서 좋아할 거예요. 학교를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자, 이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으니 점심시간 지나면 김밥집으로 돌아와서 조금씩 도와주면 돼. 그렇게 아영이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학교와 김밥집, 두 곳을 오가는 새로운 생활이었다. 다음 날부터 아영이의 하루는 일정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고 오후 3시쯤 수업이 끝나면 김밥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도왔다. 첫날 김밥집으로 돌아온 아영이는 할머니 옆에서 조심조심 일손을 도왔다. 처음엔 단무지 자르기부터 시작했다. 노란 단무지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칼질이 서툴러서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손끝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거 없어. 할머니는 아영이가 실수할 때마다 부드럽게 말해주셨다. 조급해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으셨다. 그 인내심 덕분에 아영이는 마음 편히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자르면 김밥 속에 들어갔을 때 식감이 좋단다. 할머니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옥순 씨, 오늘도 김밥 한 줄 싸주세요. 단골 손님인 듯한 아주머니가 들어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아, 네, 오늘은 내 손녀딸이 도와주네요. 아영이는 깜짝 놀랐다. 손녀딸이라고. 할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실 줄 몰랐던 것이다. 할머니는 아영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으셨다. 그래도 이젠 내 곁에 있는 아이잖니.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소개해도 괜찮지? 아영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누군가의 손녀딸이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느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안도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네, 좋아요. 저 열심히 도울게요. 그날 오후, 아영이는 처음으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작아서 손님이 듣지 못할 뻔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살짝 등을 토닥여 주셨다. 잘했어, 아영아. 천천히 익숙해질 거야. 손님들은 아영이를 신기해했다. 옥순네 김밥집에 어린 도우미가 생겼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영이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어머, 참 예쁘네. 몇 살이야? 공부는 잘해? 할머니 일 도와주다니 기특하구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영이도 점차 편해졌다. 사람들의 친근한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며칠이 지나자 아영이는 김밥 말기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김에 밥을 펼치고 속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마는 일까지. 아영아, 김밥 말 때는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안 돼. 살살, 부드럽게. 네, 할머니. 이렇게요. 그래, 그거야. 참 잘한다. 처음에는 모양이 일그러졌지만 할머니의 끈질긴 가르침 덕분에 점점 나아졌다. 할머니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아영이의 마음은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던 것이다. 이모 집에서는 늘 눈치를 봐야 했고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살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저녁 시간,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할머니와 아영이는 함께 가게 정리를 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아영이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오늘 참 잘했다. 힘들지 않았니? 밤이 되어 김밥집 문을 닫은 뒤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아영이에게 건네주셨다. 아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처음이라서요. 정말 그랬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아영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오랜 세월이라며 굳어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천천히 쌓아가자. 급할 것 없단다. 아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나도 그래, 아영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참 오래 외로웠거든. 이제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구나. 그 순간 아영이는 할머니도 자신처럼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아영이에게는 가족이, 할머니에게는 활력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말이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있으면서 아영이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가족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유대감이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김밥집 안은 따뜻했다. 두 사람의 마음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영이는 방과 후에 뭐해? 라고 물어볼 때 아영이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나는 할머니 일 도와드려. 김밥 만드는 거 배우고 있어?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자신만의 소중한 일상이 생겼으니까. 몇 주가 흘렀다. 이제 아영이의 일상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고 수업이 끝나면 김밥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일손을 도왔다. 학교 친구들도 아영이가 김밥집 일을 돕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히려 아영이네 김밥이 정말 맛있다며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김밥집 단골 손님들은 아영이를 마치 동네 손녀처럼 아껴주셨다. 매일 오시는 아저씨는 아영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며 격려해 주셨고, 옆집 아주머니는 때때로 아영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이제 옥순씨 가게에 활기가 더 도네. 손녀딸이 참 야무지네. 하지만 아영이에게는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벽에 걸린 그 사진이었다.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것을 아영이는 눈치챘던 것이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 동안 아영이는 문득 그 사진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아영이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할머니는 혼자 계신 걸까? 아영이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 직접 묻기가 어려웠다. 혹시 아픈 기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와 아영이가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아영이의 옆으로 다가왔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아영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변화를 아영이는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 딸이란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아영이는 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딸, 기요. 그래. 이름은 수진이었어.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참 밝고 예쁜 아이였지? 내 또래쯤 됐을 때 병으로 하늘나라로 갔단다. 아영이는 숨을 삼켰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에게도 자신처럼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백혈병이었어. 아직 어렸는데 참 오랫동안 아팠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영이는 할머니의 옆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뒤로 혼자였어. 그땐 매일 여기를 뛰어다니던 아이였는데 그 후론 아무도 없는 가게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아영이는 이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왜 할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셨는지, 왜 손녀딸이라고 소개해 주셨는지. 할머니도 자신처럼 혼자였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랫동안 외로움을 견뎌온 것이었다. 아영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그리웠을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수진이는 정말 김밥을 좋아했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김밥부터 찾았지. 그래서 매일 수진이가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어줬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다.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김밥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이유가 그래서였구나. 아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진이를 위해 만들던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 아영이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절 옆에 있어도 될까요? 할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아영이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슬픔이 아영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 고맙구나, 아영아. 참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정말 내게 큰 선물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아. 그날 밤, 둘은 가게 한편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수진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셨고, 아영이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들었다.
수진이는 참 말썽꾸러기였어. 김밥집에서 뛰어다니다가 그릇을 깨뜨린 적도 있고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픈 기억만이 아니라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참 착한 아이였지? 손님들이 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꼭 지금 너 같았어. 아영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다. 할머니는 아영이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픔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족 같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혈연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이 이어진 그런 관계였다. 저 앞으로도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아영이의 약속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아영아. 우리 함께 천천히 가자. 할머니의 손이 아영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 같았다. 수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할머니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 아영이의 말에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셨다.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래. 수진이가 너를 보내준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이후 김밥집 안에는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더 깊이 퍼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아영이도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벽에 걸린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와 아영이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하나씩 늘어가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작은 김밥집은 진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관계로 말이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접어들었다. 길가에 개나리와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아영이가 김밥집에 온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다. 이제 아영이는 학교와 김밥집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학교에서는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로 알려졌고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김밥집에서도 이제는 할머니 못지않게 능숙하게 일을 해냈다. 아영아, 단무지 조금만 더 채워줄래? 네, 금방요. 아영이의 대답은 언제나 밝고 활기찼다. 옥순내 김밥집에는 단골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다. 할머니와 아영이가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게 안에는 늘 온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집 김밥은 정말 다르네요. 뭔가 마음까지 든든해져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하시니까 더 정겨워 보여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영이는 가슴이 뿌듯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하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작은 오해가 생겼던 것이다. 어느 날 방과 후, 아영이가 김밥집으로 가는 길에 같은 반 친구들과 마주쳤다. 친구들은 아영이가 김밥집 앞치마를 메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쟤 김밥집에서 일한대. 알바하러 다니는 거야? 아, 그래서 맨날 교복에서 김밥 냄새가 나는 거였구나. 가난해서 돈 벌어야 하나 봐, 불쌍하긴.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아영이의 귀에 들려왔다. 그 순간 아영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다. 어떤 아이들은 아영이를 피하는 것 같았고 어떤 아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영이는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친구들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다. 김밥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아영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아영아,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말 거라.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 할머니의 그 말이 아영이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그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할머니를 돕고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잖아. 아영이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김밥집으로 향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자신에게는 할머니가 있고 사랑하는 김밥집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김밥집 앞 골목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문을 열었던 것이다. 신장 개업, 50% 할인. 화려한 간판과 현란한 이벤트 행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젊은 사장과 직원들이 활기차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다. 김밥집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은 화려한 새 가게에 호기심을 보였다.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하셨지만 아영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할머니,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럴 수도 있지? 새로운 곳이 생기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하지만 아영이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이 소중한 김밥집을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이곳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우리도 뭔가 해볼까요? 특별 메뉴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글쎄, 괜찮을까? 할머니는 망설이셨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왔던 분이니까 변화가 두려우셨을 것이다. 할머니 김밥은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아영이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아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영이는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배운 것을 활용해 메뉴판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툰 손글씨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색연필로 예쁘게 꾸미고 할머니의 김밥 사진도 찍어서 붙였다. 할머니표 특제 김밥,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집밥 김밥. 아영이가 만든 문구들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그런 아영이를 보며 감동하셨다. 우리 아영이가 참 대견하구나. 아영이는 또 다른 아이디어도 냈다. 학교에서 배운 컴퓨터 수업을 활용해서 김밥집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서툴렀지만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김밥을 만드는 모습, 정성스럽게 차린 김밥 사진들은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그 노력은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옥순내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며? 여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이래.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시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아영이의 학교 선생님도 찾아왔다. 아영이가 김밥집을 도와준다고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이네요. 이렇게 맛있고 따뜻한 곳이었구나. 선생님의 칭찬에 아영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정말 뿌듯했다. 할머니는 아영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아영아, 참 대견하구나. 너 덕분에 우리 가게에 다시 온기가 돌아오는구나. 아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김밥이 정말 맛있어서 그래요? 전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둘은 나란히 가게를 정리하며 작은 성취감을 나누었다. 아영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전에는 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입장이었다. 이모 집에서도 할머니에게서도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자신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었고 김밥집을 지킬 수 있었다. 저 앞으로도 더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김밥도 더 잘 만들고 싶고 가게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영이의 말에 할머니는 아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래, 아영아. 넌 이제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구나. 고맙다. 학교에서의 오해도 점차 풀렸다. 아영이가 당당하게 김밥집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도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다. 몇몇 친구들은 김밥집에 직접 와서 김밥을 사 먹기도 했다. 아영아, 여기 김밥 정말 맛있다. 너희 할머니 완전 장인이시네.
친구들의 칭찬에 아영이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이제는 김밥집 일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따뜻한 봄밤, 작은 김밥집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아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랑하는 할머니, 소중한 김밥집,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있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아영이의 고백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나도 그래, 아영아. 나도 정말 행복하단다. 그렇게 작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져 갔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밥집 앞 골목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저녁 공기에는 가을의 선선함이 섞여 있었다. 아영이는 이제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학교에서도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급 회장에 뽑히기까지 했다. 예전에 소심하고 웅크려 들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밥집에서는 할머니와 찰떡궁합으로 일을 도왔고 이제는 혼자서도 김밥 한 줄 정도는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아영아, 이제 김밥도 제법 잘 말게 되었구나. 할머니가 아영이가 만든 김밥을 보며 흐뭇하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모양도 예쁘고 속재료도 적당히 들어간 완벽한 김밥이었다. 네,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아영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김밥집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다. 아영이의 따뜻한 인사와 할머니의 정성 가득한 음식, 그리고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화목한 분위기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다. 특히 아영이의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많아졌다. 우리 아이도 아영이처럼 착하고 부지런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할머니와 손녀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어느 날 단골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옥순 씨, 김밥 하나 더 싸주세요. 따님하고 함께 참 잘 꾸려가시네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아이고, 딸이 아니라 우리 아영이는 내겐 손녀딸 같은 아이예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영이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정말로 할머니의 손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영이는 할머니에게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가끔씩 할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주방 벽에 잠시 기대는 모습도 보였다. 김밥을 만들다가 갑자기 멈춰서 숨을 고르시는 일도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웃어넘기셨다. 어디 안 좋으세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영이는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고 가끔 손이 떨리는 것도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밤이면 할머니 방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는데 그럴 때마다 아영이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저녁, 김밥집 마감을 마치고 할머니가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것을 본 아영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할머니, 내일은 병원 한번 가요. 저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아영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내일은 그러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구나. 그날 밤, 아영이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품어준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할머니,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부터 아영이는 더욱 열심히 김밥집 일을 배웠다. 김밥 싸는 법, 재료 손질하는 방법, 손님 응대하는 요령까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혹시 할머니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익혀갔다.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봤다. 손끝이 떨려도 정성스럽게 메모했고 할머니의 손놀림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다. 할머니는 그런 아영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아영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다. 아영아, 정말 많이 컸구나. 난 내가 참 대견하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아영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앞으로도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항상 함께 있을게요. 아영이의 간절한 말에 할머니는 아영이의 손을 꼭 잡으셨다. 그래줘서 정말 고맙구나.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아영아, 내가 있어줘서.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다. 아영이는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며 따뜻하게 해드렸다. 밤늦게 김밥집 불을 끄고 나서 둘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낙엽들이 쓸쓸해 보였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서 외롭지는 않았다. 할머니, 추워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고마워, 아영아. 내 덕분에 마음이 따뜻하구나. 그 작은 걸음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더욱 깊이 이어지고 있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다. 아영이는 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할머니 곁을 지킬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할머니는 자주 옛 이야기를 하셨다. 젊었을 때의 추억, 수진이와의 기억, 그리고 아영이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영아,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니? 그렇게 작고 떨리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듬직하게 컸구나. 할머니도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김밥 말 때 얼마나 서툴렀는지. 그럼 그때 넌 김밥이 자꾸 풀어져서 속상해했잖니? 지금은 나보다 더 예쁘게 만드는구나.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함께 웃곤 했다. 하지만 아영이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자주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지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선선한 가을밤, 둘은 김밥집 한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영아, 너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잖아요. 아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할머니의 말 속에서 무언가 작별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 그럼 좋겠구나.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셨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가면서 김밥집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흘렀지만 아영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오늘도 서로를 아끼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병원에 간 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다. 폐암 말기입니다. 병원 의사의 차갑고 명확한 진단에 아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머리 위로 찬물이 쏟아진 것 같았다. 귀를 막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뚝 끊어진 느낌이었다.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한 달.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아영이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할머니는 오히려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했다. 내 나이면 이만하면 오래 살았지? 하지만 아영이는 그럴 수 없었다. 너무 이른 이별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할머니, 거짓말이죠? 약 먹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아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아영아, 괜찮단다. 난 내 옆에서 충분히 행복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영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아영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셨다.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이었지만 아영이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김밥집에 도착한 아영이는 말없이 가게 앞간판을 닫기 시작했다. 하얗게 벗겨진 녹순내 김밥이라는 글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영이는 걸레질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그런 아영이를 지켜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아영아, 울지 말 거라. 할머니가 슬퍼. 그날 밤부터 아영이는 할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시간마다 챙기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어드렸다.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져서 할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함께 앨범을 펼쳐놓고 그동안의 사진들을 정리하기도 했다. 아영이와 처음 만난 날의 사진, 함께 김밥을 만들던 사진, 학교 운동회에 할머니가 와주신 날의 사진.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다. 이 사진 기억나니? 내가 처음으로 혼자 김밥을 완성했을 때야. 네, 기억해요. 할머니가 그때 정말 기뻐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할머니와 아영이는 그렇게 하나하나 추억을 되짚어 나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아영아, 나 마지막으로 김밥 한번 말아보고 싶다. 아영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둘은 함께 주방에 섰다. 손끝이 떨리는 할머니 곁에서 아영이는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했다. 단무지를 자르고 당근을 채 썰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모든 동작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다. 할머니는 김 위에 밥을 조심스럽게 펼치시고 하나하나 재료를 올려주셨다. 예전만큼 손놀림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마지막 김밥.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아영이와 할머니가 함께 살아온 시간, 그 따뜻하고 소중했던 날들이 모두 담긴 작품이었다. 자, 아영아. 이건 내가 제일 처음 먹어줘야 해. 할머니가 완성된 김밥을 아영이 앞에 놓으셨다. 아영이는 울음을 참으며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다. 맛있어요. 할머니 김밥은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김밥을 씹으면서 아영이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김밥집에 온 추운 겨울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이 한 조각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아영이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그 표정에는 만족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조용히 아영이를 불렀다. 아영아, 이리 와볼래? 아영이는 즉시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더 가늘어져 있었고 차가웠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난 참 행복했단다. 내가 내 곁에 와줘서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아영이는 울음을 꾹 참고 속삭였다. 저야말로 할머니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고맙다, 아영아. 너는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천사야.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아영이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마지막 힘을 전해드리려 했다. 아영아, 김밥집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꿈을 찾아가렴. 할머니, 수진이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하늘에서 만나면.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내 딸보다 더 소중한 내 손녀야. 그 말과 함께 이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아영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오래도록 울었다. 그 울음에는 이별의 아픔과 감사, 그리고 깊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나셨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떠나신 세상이지만 그 사랑만큼은 아영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영이의 작은 고백이 조용한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아영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아영이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것이었다. 김밥집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따뜻한 추억들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이 아영이에게 준 사랑과 가르침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몇 해가 흘렀다. 서울 고속 터미널 뒤편에 자리한 족순내 김밥은 여전히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단장된 가게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옥순내 김밥이라는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대표 유아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20살이 된 아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요리학원에서 2년 동안 체계적으로 요리를 배웠다. 한식, 분식, 그리고 김밥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쌓으면서 할머니에게 배운 기본기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갔다. 이제 아영이의 손놀림은 할머니만큼이나 능숙해졌다. 김밥을 마는 속도도 빨라졌고 새로운 메뉴들도 개발했다. 전통적인 김밥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퓨전 김밥, 건강을 생각한 현미 김밥까지. 하지만 모든 음식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할머니에게서 배운 정성이었다. 하나하나 재료를 다듬을 때마다, 김밥을 쌀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을 떠올렸다. 가게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 붐볐다. SNS에 올라온 아영이의 김밥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몇몇 음식 블로거들이 직접 찾아와 리뷰를 쓰기도 했다. 아영씨, 김밥 정말 맛있어요. 먹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때마다 아영이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지금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랑스러워하실까 하고 말이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소중히 걸려 있었다. 아영이가 김밥집에 처음 왔을 때의 사진, 함께 김밥을 만들던 사진, 할머니의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아영이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그 사진들 앞에서 작은 인사를 올렸다.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 한 송이를 작은 화병에 꽂아두었다. 그 작은 의식이 아영이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다. 김밥을 말 때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던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김에 밥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 재료는 정중앙에.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 기억들이 늘 아영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힘들 때나 외로울 때 할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어린 손님이 혼자 김밥집에 들어왔다. 아무래도 집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아영이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김밥 한 줄과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었다. 마치 예전에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아영이의 따뜻한 말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영이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군가를 돌봐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이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아영이는 가게 정리를 하며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 많이 그리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영이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작은 가게,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공간으로 지켜갈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마음도 계속 전해갈게요. 김밥집 안에는 여전히 김밥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 향기 속에는 할머니의 사랑과 아영이의 정성이 함께 녹아 있었다. 아영이는 가게 문을 닫으며 빙긋 웃었다.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말이다. 그리고 아영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할머니가 자신을 대했던 것처럼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다. 옥순내 김밥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형태를 바꿔 계속 흘러갈 뿐이다. 할머니와 아영이가 함께 만든 작은 기적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